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날입니다.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날, 첫 월급, 첫 키스 처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설레이죠. 6월의 첫날 여러분과 찐시황을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가 7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공무원이고요. 한 명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로 첫 직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초기에는 제가 친구들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연봉이 좀 높죠. 제가 신입사원 때 받았던 연봉이 아마 한 2,500, 2,80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 또래들이 받았던 평균 연봉이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제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꾸준함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뭐 월급도 많이 올랐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그 돈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어디로 줄줄줄 새버렸고요. 친구들은 그 크지 않은 금액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알차게 운용하고 집도 사고 뭐 확장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저보다도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처음 스타트가 좋은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돈을 찾을 때 그때가 진정한 나의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찐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찐시황의 김대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더러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또 알았던 예전에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되어 있으시고 이 업종에 대한 뭐 가능성이랄까요, 궁금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언해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내린다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알아갈 겁니다.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과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업종과 현황과 현재 그 위치한 상태에서의 전략들, 대응들 이 부분들을 하나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대처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 꼭지를 잡아서 끝까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파고드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왜 빠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산업과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시고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약속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꼭지를 잡아서 어떤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볼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의 그 전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전망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짧게 짚어드리는 내용으로 지수 전망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2주 전에 섹터 분석을 목요일 코너에서
한 섹터 한 섹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난 5월 19일에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5% 정도 상승을 업종지수 측면에서 올라왔고요. 자동차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섹터에 대한 리뷰 그리고 추가 전망 짧게 살펴드리면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기존의 매수 강도 측면에서 좀 약화됐습니다. 거의 관망의 진행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시장에 대한 그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한지 그리고 언제 전환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도 원인과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한번 판단해 드릴 거고요. 일본이 며칠 전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에 최근 영향도가 큰 상황입니다. 왜? 해외 자산이 일본과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채 대규모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이 6월의 첫날이죠. 6월 1일 모든 첫날에는 수출 관련 데이터가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무역 수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당연히 6월 1일에 수출과 무역 수지 추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수출과 무역 수지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언제쯤 좋아질지 지금 나온 데이터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섹터 분석 오늘은 새롭게 헬스케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가 굉장히 못 가고 있죠. 타업장에 비해서 흐름의 개선 진행은 언제쯤 나올지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언제쯤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방향 전환이 나타날지 특히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못지않게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2,400개 종목 중에서 대략 한 300개 정도의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은 종목 수의 그 업종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방치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특징주들 뭐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한가 치고 10% 20% 올라간 종목들은 많은데 올라간 종목은 올라간 종목대로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왜 빠졌는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SM이 여러 가지 그 돌발 악재가 있긴 했지만 돌발 악재와 맞물려서 주가가 최근 내에서의 상황에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XSM 특징주로서의 점검을 해드린 내용으로 오늘 전체 우리 찐슈황 내용을 한번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봐야 되겠죠. 나는 지수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종합지수는 전체 종목에 대한 산출값이죠. 종합지수를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배팅 포인트를 잡을 때 나의 자산에 있어서 풀베팅을 할지 아니면 반절만 투자할지 아니면 일부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지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알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흐름의 개념의 내용은 판단하고 장착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지수 제가 비교적 잘 보는 편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비교적 저 나름대로 잘 본다라고 생각을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의 영역에서 시장이 흐름에 있어서 정체라고 할까요? 오르내림에서의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 구간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다면 2550포인트가 1차의 지지선입니다. 바로 앞전에 흔들림의 그 구간이 나왔던 지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뭐 돌발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한 단계 조금 내려와서 2530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대략 지금의 장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에 있어서 금요일과 다음 주 월화 정도 상황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겠죠. 흔들림의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고요. 가격 진행이 나타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21, 2평선과 매칭되는 만나는 지점에서의 다음 주 화, 수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튀어오르겠죠. 여기서 튀어오르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났고요. 많이 튀어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왜? 2600포인트가 1년의 고점 부근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2650포인트가 또 다른 아주 큰 저항 영역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크게 시장을 봤을 때 6월, 7월 말까지 그리고 시장의 터닝 포인트는 8월 정도, 7월 말 8월 정도의 터닝 포인트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6월과 7월 장에서는 장이 하단부에서의 정체 과정에서 흔들림이 아니고 상단부에서의 정체 과정에서 흔들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고 지수 간의 종목 간의 순환매 과정에서의 그 발빠르게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유효적절하게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좀 어렵다. 그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순서는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라는 대응적 측면에서도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주 후반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요 이슈가 있죠. FOMC 회의가 13,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전 아니면 직후 상황 하에서 지수가 조금 더 레벨업 뜨는 2650포인트 근처에서 흔들리는 이 과정에서의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금요일과 다음 주 쪽까지는 좀 흔들림의 과정,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흔들림의 과정에서 종목 간의 순환매, 이때는 특히 소형주나 코스닥이나 여타의 이런 그 지수 민감도가 좀 작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런 시장에서의 모습들이 금요일과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은 제가 그냥 얼개만 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께 나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에서는 대략 이 흐름이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난주 5월 19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섹터 분석에 있어서 KRX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여러분께 키워드, 키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상승 N자형이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구간에서의 흐름들은 매물 공박 구간이기 때문에 가벼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지난주 그 전주 5월 19일 금요일 찐시황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지수 상승 목표 지점은 3,450포인트고요. 지금 반도체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5월 19일에 말씀드린 이후에 한 대략 6% 정도의 상승치가 나타났습니다. 자리 잡았죠?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가느냐 아니면 소부장이 가느냐 요 흐름에 대한 부분만 잘 캐치하셔서 취사 선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지지난주 상황에서 1단계 상승 보여줬고요. 지금 출렁임입니다. 출렁임의 과정에서 이제 2단계 상승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에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6% 정도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17% 정도 상승을 줬습니다. 대형주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섹터의 지수는 업종 지수는 6% 상승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6.15, 하이닉스는 16%, 17%. 그럼 대형주가 끌어올렸죠. 그리고 대형주 이외,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있는 많은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더 못 간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죠. 현재 그 섹터 지수 내용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13%가 반도체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물 공백에서
반도체 상승치를 말씀드렸죠.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6월과 7월과 또 8월 기점으로 해서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지수는 여기서 바로 3,000, 2,800 또는 2,700까지 가지 않습니다. 2,650 전후로 해서 등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끌어당겼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러면 조금 더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반도체 업종 지수의 7%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의 판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업종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치 흐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부장의 상승으로의 해석이 좀 더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1단계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단기 쉬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 7%의 상승을 이끌어낸 종목들은 후발주 성격에서의 소부장 또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못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소재주에서는 한솔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좀 강했다가 쉬고 있는 동진세미컴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구간에서 반도체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의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가 5월 19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포인트로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기준으로 봐서 자동차 업종은 딱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나타나면 기관화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딱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5월 19일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면 기관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상황 하에서 바로 올라가면 출발로 해석이 되지만 출발하지 못하면 기관화 과정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세 가지 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그림에서의 모습은 역회된 숄더형으로 모습은 전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었죠. 매물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됐던 겁니다. 최근 내에서의 자동차 업종의 지수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조정받았죠.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제가 눈여겨보는 이유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반도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LG전자, 전기전자로 한 번에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10% 정도 상승 줬죠. 그리고 나서 2차전지 완성 셀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잠깐 줬죠. LG솔루션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DI 같은 종목들이 잠깐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자동차 업종이 대형주 내에서 한 번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기본 포트폴리오지만 이 외의 종목들을 사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금요일과 다음 주 정도에서 흐름에 있어서 매기가 집중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락 지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볼 때 자동차 업종 같은 거는 앞서 반도체는 소부장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지수를 끌고 갈 때. 자동차는 완성차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완성차가 움직인다면 완성차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진행이 되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동차 타이밍상으로 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섹터리즘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요렇게 리뷰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매출이 어떻고 신제품, 신약 또는 신기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용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그 주시장을 이제 영향을 주는 시장에 대한 전반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뉴스만 보고 훑어 지나가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시장의 방향을 잡는 것은 시장 주변에 있는 경제적 요소입니다. 이게 시장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지금은 전 세계 주시장이 다 연동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도 들여다보고 미국의 금리 상황도 이제 체크하고 또 환율도 체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서 우리 시장의 내용들을 이제 판단해서 예측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체력이 강하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오늘 발표된 수출, 무역수지 데이터에 대한 정부 발표를 한번 매월 1일에는 이 내용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께 쉽게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죠. 수출과 무역수지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수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460억, 500억, 550억, 400, 500억, 522억. 뭐 그냥 거기죠. 뉴스에서는 7개월, 8개월 수출 감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수출이 전체 수출액이 7천억 불이옵니다. 역대 사상 최고로 많이 한 그 2022년도입니다. 가장 많았죠. 월간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7천억 불을 12 분할해보게 되면 600억 정도 되겠죠. 월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월간 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수출이 뭐 지난해보다 당연히 600억 대비해서 100억 불이 줄어들었죠. 작지만 이전 대비 역기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워낙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곤 있으나 기존에 지난해를 빼고 그 이전 상황에서의 수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올해와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물론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눈에 띄게 수출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출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역수지죠. 우리 주시장이 그 일본에 비해서 또는 독일에 비해서 또는 뭐 등등의 대만이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더 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역수지란 말씀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무역수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자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15개월 아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보게 되면 1월에 120억 불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원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밀어내기를 많이 하죠. 월말, 연말, 기존에 다음 달에 할 것들을 미리 이제 수출을 이제 밀어내기로 많이 합니다. 월말이나 연말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많이 했고요. 많이 했던 부분이 감소하면서 이제 1월에는 수출이 없었죠. 1월 거를 12월에 땡겨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1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수입이 많은 반면에 수출은 없었죠. 주시장은 1월 효과라 해서 1월에 이제 기업들이 1년 플랜을 설계하면서 그런 의미심장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수출은 이제 무역수지는 수치는 이제 좀 반대 현상입니다. 1월에 120억 불, 2월에 52억 불, 46억 불, 26억 불, 21억 불 추정치입니다. 5월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데이터는 수입이 줄어서 수지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 또는 환율 상황이 이전과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들어오면서부터의 환율 개선 상황에 따라서 무역수지가 좀 줄고 있다. 또는 원자재 가격이 기존에 지난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무역수지의 데이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해서 판단을 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수치적으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게 되면 모든 언론에서
무역수지 개선, 우리 경제 바닥 찍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아마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되면 5월 데이터, 그러니까 5월 무역수지가 이제 그 21억 적자였고요. 6월도 뭐 대략 한 자릿수 내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럼 7월, 이 7, 8, 9 선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두 번째 플러스의 확인이 증가 추세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에서는 딱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8월 정도에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무역 수지를 볼 때에도 대략 8월 정도에는 9월에 무역 수지가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분위기를 타게 되면 돌아설 것이다. 왜? 반도체가 2, 4분기에 바닥을 찍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구가 딱딱딱딱딱 들어맞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월 1일에는 수요가 무역 수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한번 점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핫 이슈 내용 중에서 일본. 최근에 일본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뭐 투자의 대가들도 일본 주식을 샀다. 그리고 기존에는 뭐 서학개미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일학개미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시장에 투자하자. 왜 일본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그 드라이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경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기존에 십몇 년을 일본 그 중앙은행을 끌고 가면서 초저금리와 저물가가 일본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이 사람은 이제 통화 정책하고 그 초저금리 저물가를 포기했다라기보다는 방향을 바꿨거든요. 초저금리 필요 없다. 금리의 그 변동폭을 확대시켰죠. 0.25에서 0.5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환율도 유연한 환율 정책을 쓴다라고 하죠. 경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을 하면 경제가 첫 번째이다. 물가 금리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 드라이브라고 해석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일본이 어제 그제 나온 내용, 계속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은 물량의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 정책을 실현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러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어제 주가 빠졌죠.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그제도 출렁출렁 하면서 밀렸습니다. 일본 시장이 어제 그제 주가 빠진 것은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내용으로 흔들림이 아니고요. 일본의 금리가 어제 그제 해서 금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죠.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강 그러니까 관망의 흐름으로 시장을 이제 판단했죠. 안 샀다는 겁니다. 매도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이 하루 시차 또는 동일 흐름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일본 우리. 그래서 일본 시장을 바로미터로 판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지난 4월에 20조를 매수했고요. 5월에도 20조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4월에 2조 이상 매수했고요. 5월에는 그 이상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삼성 하이닉스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금리 차에 대한 투자 목적 측면에서의 자금이 들어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 왜? 지수는 빠지지 않고 뭐 안정적으로 흐름이 되는데요.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럼 기관이 들어온 타임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앞서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지수.
기관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지수적 측면에서 이 흐름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들어온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환율시장 개선이 되면서 여기 한번 출렁임이 있습니다. 한번 출렁입니다. 아차 싶을 정도의 출렁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말씀드리면 또 다 그 돌았으면서부터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타이밍이 딱 직전에 돼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여러분께 점검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개념, 흐름, 내용 전체 플로만 이해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이러한 그 내용에서 최근에 출렁출렁 했고요. 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씀 뭐 통화정책 완화가 되면 저물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풀이한 근로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제 말씀 한번 듣고 한번 다시 그 유튜브 이제 다시 한번 딱 재시청을 하시면서 글로 된 걸 스탑 해놓고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여다볼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쓰고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읽죠. 그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물론 지수와 연동해서 오르내림의 중간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20년 기간 대비해서 가장 많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던 섹터가 헬스케어입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 기업 그 내에서 삼성전자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0대 기업 안에는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50이 60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흐름에 있어서 50이 60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220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시총 기준으로 쫙 줄을 세워놓게 되면 삼성전자가 52, 60이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 빠질 때는 뭐 60이 이상으로 넘어갔다가 주가 올라가면 또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급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해 장사는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장사한 삼성전자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50조 정도 되고요. 매출 기준은 1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리 제약사 중에서 삼성전자에 거의 근접하는 매출과 이익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삼성전자의 비슷한 규모, 그러니까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그 정도 규모의 회사들이 30개가 넘습니다. 글로벌리 따져보면. 제약사들이 그만큼 돈 잘 벌고요. 성장성 높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제약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시총 기준으로 굉장히 높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섹터로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은데 300여 개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는 초보 걸음마 단계는 아니지만 좀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에 대한 이유 그리고 흐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RX 헬스케어 지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림입니다. 딱딱딱딱.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가가 뭐 일정 구간 상승해서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제약주들은 이 롤링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이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일정 구간에 있어서 이 바닥권 찍는 안정적인 바닥 흐름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뭔가 이슈를 만들어 상승을 줍니다. 그리고 주가 또 조정을 받습니다. 웨이브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의 흐름에서 또 흐름이 이렇게 정체된 상황 하에서는 또 한 번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하락한 이후에 특정 이슈 없이 굉장히 그 디프레스 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최근 바닥권 찍어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과거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시장에 핫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의 이슈가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때 한미약품이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신약을 이때 그 신약 국제 특허를 그 출원하고 받아내면서 시장에서 이목이 꽉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대략 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6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신약 이슈였습니다. 신약. 우리나라에 그 신약 물질 특허가 아니고요. 신약 특허가 대략 3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운팅을 한 1년 반 전까지 그 신약에 대한 카운팅을 하다가 최근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30개 신약 특허까지는 카운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1호가 1999년 SK케미칼이 위암 관련 치료 물질 신약 1호가 SK케미칼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암 관련해서. 1년에 많으면 2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신약이. 적을 때 하나. 대략 평균적으로 봐서 99년에 1호 신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1년에 1.5개 신약 특허가 출원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FDA 승인 이런 거 말고요. 국제 신약 등록이 된 거. 굉장히 적죠. 30개가 좀 넘는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그 신약 특허가 등록된 게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죠. 우리는 거기에서 기한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GMO라고 복제약이라고 하죠. 복제약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 구조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만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좀 더 걸러지고 선별화되고 압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측면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9년 헬스케어 부분의 상승세가 굉장히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복제약 이슈였죠. 이때 8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전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쫙 끌고 왔습니다. 물론 가벼운 종목들은 더 많이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을 끌고 왔던 대장주는 셀트리온이었죠. 이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뭐 다시다 팬데믹 이후에 뭐 그 저기 코로나 치료 관련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이때도 한번 쭉 올랐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잠깐 여러분께 그 전체 그 아웃라인 이 그림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이렇게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하나의 테마, 이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이. 그 전까지는 뭐가 될까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저는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타이밍이 왔고요. 이 타이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 테마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뭐 신약이나 또는 뭐 새로운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를 전체 시장을 끌고 가기는 약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대규모 투자죠. 삼성에서 200조를 투자해서 150조는 100조는 반도체, 50조는 바이오, 그리고 50조는 로봇과 그 메타버스에 투자한다고 하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삼성뿐만 아니고 전체 바이오 투자에 대한 붐이 일어났거나 여기다 성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 이슈로 아마 이번 흐름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게 되면 이러한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넓게 이제 흐름에서 헬스케어 업종을 한번 판단해 봤고요. 짧게 보게 되면 최근까지 움직임이 이제 정체되었던 것은 겹겹이 매물과
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 출회되는 매수가에 왔고 손절하고 이제 겨우 내가 상각에 회복했고 뭐 이런 과정에서의 더디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의 주가는 바닥권에서의 쭉 횡보 과정 진행된 이후에 모든 주가는 기울기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계속 기울기 하락 기울기에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하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옆으로 쭉 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는 과정에서도 이런 웨이브는 있죠. 등락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울기가 수평화되는 진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기울기가 상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 전환의 시점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대세 바닥의 전환점이나 역회된 숄더를 넣거나 삼중 바닥을 넣거나 뭐 등등의 이평선 가지고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 지점의 해석의 이유로에 판단하지만 기본적인 큰 흐름은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주가에 그 기울기의 변화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헬스케어, KRX 헬스케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 최 근래의 상황에서 더디지만 매물 소화하고 있죠. 주가는 항상 그 바닥권 흐름이 나타나고 1차 상승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차는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이때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신호를 줄 때는 그 상한가를 쳤던 10%를 올라가든 옆으로 쭉 움직이다 갑자기 빵 칠 때는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내려오겠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결국.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때부터 잘 관심 종목의 중앙에 넣어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점 돌파할 여지가 있는지 흐름에 있어서 어떤 테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매물 소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그널 이후에 두 번째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 고점 나 돌파하겠다라고 오늘 장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그널이고 이게 두 번째 상승의 흐름이라면 이 고점은 당연 돌파하겠죠. 앞 고점은 당연 이걸 가벼이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겹겹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저항이 없겠죠. 매물 공백이 여기 나타나겠죠.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겹겹겹이 매물이 있습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겠죠.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짧게만 보겠습니다. 길게 멀리 이렇게 흐름을 이제 판단해서 지금 헬스케어에 투자하기보다는 짧게를 봐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80 대략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보면 7% 정도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대비해서 또 여기에서 한번 출렁출렁 하겠지만 이 출렁출렁하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대략 한 업종지수로 7%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상승했던 것은 단발성 상승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추가 상승 여력에서의 흐름은 대략 한 업종지수로 7% 정도 흐름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긴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앞에 앞에 직전 고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흐름의 진행에서 1차 상승의 흐름이 여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질 종목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너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묵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으로 제가 앞서 모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연봉 2,500만 원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제 신입사원 때 차도 있었습니다. 소나타2 하얀색. 차도 끌고 다니고 바바리 입고 다니고 하면 친구들이 뭐 부럽다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친구들한테 술 얻어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빨랐지만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함이 결국 인생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지만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묵직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격도 비싸고 무겁고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적금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주. 우리 애 계좌로 한 달에 한 주. 우리 와이프 계좌로 한 달에 한 주. 가져가시면 궁극으로는 기간을 두고 보면 수익은 이런 계좌에서 진정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겁니까? 한번 들어왔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내서 나가던가 아니면 긴 시간을 두고 10년, 20년을 두고 매년 또는 뭐 매달 또는 뭐 2, 3년 차로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을 찾아서 내가 가정경제 아니면 개인 취미에 활용하는 측면으로서의 재테크로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던가 뭐 이런 측면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적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이 종목 외에도 제약바이오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이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서 그 흐름을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모습들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도 알테오젠도 오늘 한 주가 4, 5% 올랐죠. 거의 비슷합니다. 요 흐름에서 있는 종목들. 아주 가벼운 종목들 빼고요. 비슷비슷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끝까지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 부분보다는 일단 전고점은 돌파할 것이다. 업종 지수가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종 지수 측면에서 돌파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7% 업종 지수가 7% 올라가게 되면 종목 간의 흐름들은 그 수익률을 달리합니다. 업종 지수가 7% 올라가는 나는 업종 지수 대비 조금 가볍다. 그러면 뭐 한 10몇 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업종 지수와 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 한 10%, 8%, 7%뭐 이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요. 1차 목표 상승 흐름에서의 지점은 업종 지수 7%이기 때문에 요 7%그 타켓에 맞춰 가지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판단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7%의 수익률을 보시기보다 좀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가져가는 흐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보다 좀 가벼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탄력적인 구간에서 단기 흐름 측면에서 매매도 가능하고요. 또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 장중 매매로의 접근도 가능하겠죠. 앞서 큰 주식들이 움직이면 나머지 가벼운 주식들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헬스케어 아직은 바닥권이어서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직 전반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포착되진 않고 있지만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가격 개선과 종목의 전환점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계좌에 제약바이오 업종 한 종목이라도 없으신 분 별로 없으실걸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내가 저 보유 종목의 저 밑에 단에다가 숨겨놨던 제약바이오 한번 쭉 올려셔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팔아 더 사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실 때입니다. 관심 가져도 되는 흐름이고요. 오늘 장중에 특징주 이제 많은 특징주가 있었습니다.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재료 가치가 부각돼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빵 터진 수준의 종목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라간 종목은 올라간 종목대로의 나름 이유가 있겠죠. 잘 가니까 그거는 제가 들여다볼 만한 종목이 아니고요. 빠진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비교적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요 종목들을 특징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SM입니다. 최근에 그 SM 이외에 JYP라든가 그 다른 종목의 흐름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죠. 물론 JYP라든가 다른 그 엔터주들이 안 갈 때 SM 먼저 갔습니다. 선후의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서의 그 SM을 제외한 나머지 그 엔터주들은 비교적 흐름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SM 주가는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왜? SM 같은 경우는 지난 연초 1월, 2월장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올라갈 때 샀고요. 내려갈 때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죠. 경영권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이슈가 지금은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물려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구간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손실인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SM의 하락 이유는 엑소 그 SM 그 그룹인데 이제 많은 이제 그 보이그룹 걸그룹 있지 않습니까? 엑소라고 하는 으르렁대 예전에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년 쉬고 있죠. 엑소. 뭐 엑소 일부 멤버가 그 뭐 전속 계약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속 계약 관련해서 나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뭐 더러더러 가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주가 빠졌습니다. 좀 과도합니다. 왜 과도할까요? 엑소가 지금 현재 SM의 주력 그 보이그룹은 아닙니다. 지금 휴직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멤버 중에 몇 명은 군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이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방송에서 잘 안 나오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그 음악 프로 볼 때도 가끔 옆에서 보니까 엑소는 아닌 것 같고요. 쉬고 있는 상황에서 쉬고 있는 멤버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내용이 나왔다가 주가 빠진 것은 이 내용으로 주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빠질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이 된 겁니다. 크게 부각이 된 겁니다. 선후의 사이에서. 그러면 내 SM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주가가 7% 정도 빠졌는데요. 아직은 이게 휩소인지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 가는 흐름에서의 그 하락하는 흐름에서의 전초 단계인지 이거는 이 흐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연초 주가 올라갈 때 대량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뭐 시장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었고요. 저도 이전 단계에서 SM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재료 소멸되면서 또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집이냐 아니면 털고 나갔냐라고 판단했을 때 장대봉에서의 거래가 터진 것은 주포들, 흔히 주포라고 하죠. 선도 세력, 주포 세력, 선도 세력들이 매도를 한 겁니다. 장대봉을 만들어낸 것들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장대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흘러내리겠죠. 장대봉은 최초에 이 종목을 누군가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가를 만들어 갈 때 장대봉이 나오는 건 일순간에 많은 물량이 집중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장대봉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또 샀다는 얘기죠. 매도자도 있지만 매수자도 있는 거죠. 이게 물린 겁니다. 이때 이후에 주식을 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장대봉 이후에. 더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도고요. 이건 매집이 맞습니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매집 물량을 아직 다 팔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매집 물량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롤링, 그러니까 오르내림의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만들어준 과정이 뺐다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세력해서 이게 작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죠. 모든 종목들은 그 종목을 선도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자문사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개인의 어떤 그 부티크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집단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 자체를 주시하는 그룹이 있겠죠. 이게 선도 세력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다른 주가를 부양시켜서 마지막에 고점에 때리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작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의 다른 모든 케이스의 내용들은 순수한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주가를 올렸다 뺄 수도 있고 내렸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렸다 올릴 때에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쫙 빕니다. 매수가 쫙 들어갑니다. 이게 8만 전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려서 이 가격 수준에서 다 팝니다. 또는 오늘 하락이 휩소였다, 속임수였다라고 한다면 한번 올릴 겁니다. 쭉 올립니다. 간다. 엔터주들 간다. 실적 좋죠. 중국 시장 개방됐죠. 뭐 위드 코로나 돼서 여기저기 공연하죠.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SM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흐름이 나올 때 일단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 고점 재료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흐름에서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나의 그 계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차전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왜 오르고 왜 빠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모든 가능한 제가 업계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업계에 있는 여러 그 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내용들 잘 버무려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 그러한지, 산업은 어떠한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5월 데이터도 있겠지만 지난해 기준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7천억 불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지난해 1,500, 1,800억 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500불 정도 했고요. 500억 불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석유화학 제품이 약진했습니다. 800억 불 했고요. 이차전지 소재하고 완성셀이 160억 불 정도 수출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10분의 1네? 아니죠. 굉장한 겁니다. 지지난해 80억 불, 60억 불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40억 불, 30억 불. 그러니까 2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난해 160억, 180억 정도였으면 10배 성장한다면 반도체만큼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400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내용에서 흐름들이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산업이 성장하는 내용으로서 진행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성장 과정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시간 꼭 여러분 알람 하셔가지고 제가 틀린 말 하면 틀린 말 하는 대로 질타하시면 되고요. 맞는 말 하게 되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한번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최선을 다한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